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이정익입니다. 핵공감 클래스 13강 북극곰에게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위의 슬라이드는 2012년도에 북극의 얼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덮여있는 부분이 이제 북극의 얼음이 되겠고요. 이제 아래 그림은 1984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찍은 북극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때 얼음이 덮여있는 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30년간의 세월 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극의 얼음이 사실 줄어들므로 인해서 북극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북극곰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구온난화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북극곰을 상당히 북극곰이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극의 이런 그 환경 변화를 환경 운동가들도 훨씬 더 잘 알리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루이스 퓨라는 이 수영하시는 분께서 북극에서 심지어 수영을 해가지고 인간이 북극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이런 환경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에 상당히 많은 환경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북극의 환경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기후 변화와 연결을 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후 변화의 그 중요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결국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점점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효과를 겪게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를 이런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0만 년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CO2의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그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은 우연하게도 또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그 인간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그다음에 발전하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점점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기술 발전에 근간이 되는 에너지가 사실은 화석연료에 기반해 있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우리가 40만 년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기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빙하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빙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해수면에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막화, 그다음에 아주 기상재해의 급격한 수의 증가, 홍수, 가뭄,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상재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재해로 분류되는 이런 기상현상들이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할 거로 이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 수온이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바다 수온이 상승했을 때 사실은 또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대기 중에 있는 또 이산화탄소 가스를 더 많이 바닷물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바다의 산성도도 같이 증가하게 돼서 바다의 육상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태계까지 사실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기후 위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에 의해서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우리는 식량의 생산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식량 가격이 이제 폭등하는 이런 기상재해와 연계되어서 이런 식량이 생산과 가격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미 통계적으로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은 점점 더 심해질수록 이런 단순한 기상 변화만 아니라 그 기상 변화에 연결되어 있는 식량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광범위한 또한 이 초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식량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위험한 문제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후 위기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엔에서 이제 매년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가용한 모든 방법의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을 해야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느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후 위기에 의한 이런 그 늘어나는 식량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견뎌낼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지구 온난화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일단 동의를 해서 사실 우리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2도씨 이상의 평균 기온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살게 되면은 배출하게 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줄지 않고 일단 몇십 년간은 일단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2도씨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될 테고 우리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테고요. 이런 이 노란색 그래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초록색 기술들 특히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에너지 기술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도 놀랍게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중요한 에너지 기술 중에 하나로 원자력 발전소 그림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기술 중에 사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 중 원자력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에서 취사 선택을 통해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기술, 모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사실은 2도씨 기준을 간신히 만족할까 말까 합니다. 그것만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이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동원을 해야 사실은 2도씨 이하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2도씨 근처라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다 활용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인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원자력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내놓은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은 전체 저탄소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원자력입니다. 주황색 그래프가 원자력인데요. 결국은 설비 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출력을 내는 측면에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서 이미 원자력에 비등할 정도로 또는 더 많은 정도로 국가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탄소 에너지원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사실 원자력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자력이 사실 24시간, 365일 24시간 사실 가동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간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출력이 높더라도 항상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발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현재 가장 많은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한 지금 현재 기술은 원자력 기술이고 이것을 우리가 30년 또는 40년 이상으로 이렇게 누적을 시켜보게 되면은 원자력과 사실 수력이 가장 지금까지 우리 탄소 저감하는 데 기여한 에너지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이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요원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지금 취사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모두 다 적극 활용해서 탄소를 활용하는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배격해야 우리가 비로소 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가 중요한가?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아마 답이 상당히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런 온실가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은 이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따지는 것은 단순히 발전하는 동안에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데서부터 최종적으로 해체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에너지, 그 다음에 발전에 사용되는 발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봤을 때 사실은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오히려 더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심지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자력 발전소 한 기는 매우 큰 건물이고 매우 큰 규모의 공사지만은 대신 그 큰 규모의 공사에 맞게 한 호기를 만들 경우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생산한 에너지로 일생 동안 우리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나누게 되면은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 재생에너지보다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기후위기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런 화석연료인 가스나 석탄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고 최대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으로 우리가 이 발전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사실 그런 방향으로 에너지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기후위기를 피할 수 있고 또 기후위기에 연결된 식량위기도 같이 피할 수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가 분명히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잘못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만약 원자력을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재생에너지들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단위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그 다음에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재생에너지만 들어오면 괜찮지만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과 같이 이게 태양의 움직임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 발전, 그다음에 기상과 연결되어 있는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상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가 발전하는 양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란색이 수요 곡선이고 노란색이 이제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곡선일 텐데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이런 그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는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아직도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다 가스 발전으로 이런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가능성,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석에너지로 만약 이 가능성을 보완하게 되면은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환경 파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아주 잘못된 재생에너지의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그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사실은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사실 나무도 일생 동안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하는 아주 우리의 소중한 어찌 보면 그 생물학적 동반자인데 이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베어내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약 활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환경보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잘못된 방법의 재생에너지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어떤 것일까? 일단 재생에너지가 석탄과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건 단순히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특히 대체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석탄과 가스를 안 써도 되게 만드는 그런 재생에너지 기술을 저희 우리나라는 또는 전 세계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방향 등을 모두 다 지양해야 우리가 비로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저희는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가능성 문제를 사실은 현재 가동 중 원전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그 미국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뉴스케이프라든지 오로라 같은 아주 소형 원전, 그다음 초소형 원전 이런 안전성도 증진되면서 동시에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여야 비로소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원자력이 사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줘야 사실은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비로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원자력은 저는 진짜 자연을 지키는 원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인간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기후위기가 인간이 추구한 그런 경제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간들이 현재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전 지구적인 어떤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지양해서 사용해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을 당연히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대체할 수 있는 현재 에너지 기술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두 기술을 적극 모두 다 활용하여야 어떤 한 기술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활용하여야 비로소 우리가 어찌 보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안전상의 이득보다 어떤 심리적인 이득보다 사실은 원자력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사실 부채를 넘기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원자력은 아주 필요한 기술이고 사실은 후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연을 위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여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만큼 활용을 해야 사실은 온실가스 저감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감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